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어제 그 관저 앞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화제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의 전략을 요약을 해보면은 수사는 거부하고 대신에 이제 헌재 심판은 참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사를 받겠다. 그런데 수사 거부할 원동력은 여론전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탄핵됐을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변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추운데 나와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네.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그 유튜브로 대통령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환호가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거는 뭐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 이런 네, 거겠죠? 생중계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을 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목되는 표현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쭉 요약을 하면 나도 싸울 테니까 지지자들도 계속 같이 함께 싸워달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처음에는 저 편지가 혹시 가짜 편지 아니야? 기자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도 있고 좀 술렁이고 그랬어요. 네, 바로 이게 받아 인용해서 쓸 수가 없었던 게 그냥 인쇄된 모양이었고 예. 뭐 출처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윤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감사 인사글을 직원 통해 가지고 현장에 이제 배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진도 찍어가지고 공유도 하고 전파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결국 이게 이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한 여론전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제 언제 조만간 이르면 오늘 이제 집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여론을 좀 독려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결국 중요해지는 건 경호처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지난주에 제가 경호처 분위기를 전해드릴 때 윤 대통령 신변 보호가 1순위고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즉 강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본인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경호처가 따라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기본 입장, 공식 입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를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좀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 나오는 표현들은 네. 이런 표현이 좀 있었어요. 영장 집행한다고 문을 열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경호 조치가 필수적인데 경호의 주요 업무는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이니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거다. 다만 충돌 상황까지 가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섞여 있는데 결국에는 문 열고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공수처의 요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죠. 왜냐면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문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거든요. 그것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거든요. 이러면은 이거 좀 무겁게 보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입장은 뭐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기자들이 두루 취재했을 때는 일단은 막아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최소한의 임무는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기다릴 수 없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그 충돌을 일으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는 아니더라도 문 잠그고 있다가 와서 똑똑하면 문을 따주는 게 있고 똑똑을 여러 번 해야 따주는 게 있고 끝까지 안 따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갈 거냐가 문제네요. 네. 그리고 이 신변 안전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표현하면 모셔갈 거냐 뭐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여론전에 나선 건 사실 체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뭐 영장이 발부된 것도 있지만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예고도 일종의 한 거잖아요. 이제 조만간 가겠다라는 예고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체포 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니까 예외 조항을 공수처가 적용을 해놔고 법원이 발부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예. 그 예외 조항이라는 게 원래는 그간에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나 관저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방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서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다 협조했던 거고요. 그 조항이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네. 이거에서 예외로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 놓은 겁니다. 즉 음흠. 법적인 근거까지 미리 공수처는 마련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판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준일 평론가.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따라서 아무리 뭐 이 저 영장을 갖고 있어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 거고 공수처에서 무슨 말이냐. 아예 법원에서 판사가 거기에 예외를 둔다라고 저것까지 줬다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불확실성을 확실히 법적 뭐 이제 해석이 난무하고 있으니 그거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해 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당초에도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 예. 예를 들면은 무슨 통신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군사 기밀을 요하는 거지 네. 체포를 함에 있어서 이게 군사 기밀 때문에 막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어떤 해석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까지 있으니 법원에서 이거를 불확실성을 해소를 한 거고 경호처 뭐 어제 이제 채널 A가 뭐 단독 보도라고 내놨는데 관전의 영장 집행은 좀 불허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이런 게 뭐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문을 활짝 열어줄 수는 없는 것 같다.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된다. 경호법과 경호 원칙에 따르겠다. 경호는 간단한 실패라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니 최소한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물론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조율이라기보다는 경호처의 의중이 정확히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걸 막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공수처 쪽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언제 할 것이냐가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평일이냐 주말이냐 이게 좀 갈리는 것 같고 이제 평일이라고 하면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목금. 이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오히려 주말에 더 집회가 좀 더 많이 인파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일 뭐 이제 이게 출퇴근 시간대를 이제 피한다든지 그러면은 집회 인파를 조금 더 적은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아예 새벽에 뭐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거는 좀 전공법이 아니다라고 공수처 쪽에서는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기습적으로 조금 뭐 다른 시간대에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6일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아, 지금 6일까지가 시한인 거고 일단.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예. 6일 당일날. 그러니까 예, 예. 2, 3, 4, 5를 다 건너뛰고 월요일로 왜냐면은 가진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또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막히면은 물론 이게 영장 기간이 지나면은 또 청구를 해가지고 또 받아내서 또 체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번이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그러면은 이제 뭐 불구속 수사로 하게 체포 안 하고 계속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조사조차로 받으러 나오질 않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계속 시도는 될 텐데 어쨌든 이번 주 중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평일이 지금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리고 월요일 있는 거잖아요. 예. 내일은 헌법재판소에 이제 심판이 있는 날이고 일정이 있는 날이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제외하고 주말은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뭐 통행량이라든지 또 지지자들이 더 모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외하려고 하고 월요일은 마지막 기한이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오늘부터 일단 시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봐야 될까요? 오늘도 뭐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불확실성에 많이 놓인 것 같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어제 메시지 낸 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포장을 내가 국민의 대통령이다, 국민을 위한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를 들면 12월 12일에 그때 대국민 담화 30분 했을 때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논리가 이번에도 이제 온 건데 어쨌든 국민 여러분이라고 썼고 얼마 전에 12월 29일에 제주공항 항공 참사 났을 때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국민자가 빠졌고요. 그 네. 맨 앞에 주어가 뭐였냐면은 목적어가 애국 시민 여러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나는 아스팔트 우파의 대통령이다. 아스팔트 우파의 지도자다. 이거는 일종의 농성전을 지금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농성전을 벌이겠다라는 거를 좀 노고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뭐 여당, 야당 인터뷰로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 그나저나 박순봉 기자, 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한 것에 대해서 여도, 야도 공식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까지는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후에 여권 쪽에서의 불만의 목소리,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다는 이야기가 어제 늦게 알려졌어요. 네. 그 여건이 더 불만이 컸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한 내용들 좀 정해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감스럽다,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절차를 좀 문제 삼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됐을 텐데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전원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네. 여기 좀 주목해 볼 거는 안보실 쪽도 다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주요한 기능들은 원래 부처가 담당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총리실이, 기재부 장관이 하게 되면 기재부가 하는데 이 안보실 쪽은 이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수석급 이상이 다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군 통수권이라던가 아니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가가지고 최상목 대행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그 장면을 현충원의 공식 행사였잖아요. 새해 첫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 다 포착이 됐어요. 여러분, 걸어 나오는데 최상목 대행에게 다가가서 정진석 실장이 귓속말로 뭐라 얘기를 하고 최상목 대행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섭니다. 이 장면이 지금 유튜버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저 사표 내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깜짝 놀라는 바로 이 장면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사표를 내는 거는 사실은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계엄 선포된 이후에 그 참모들이 다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때도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진석 실장의 입장은 원래 여러 번 그런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이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반발성 사표로 보이는 이유는 예.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직후에 이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저 과정에서 정 실장이 뭐 사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 권한대행이 놀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이후에 정 실장 발로, 그러니까 정 실장의 커멘트를 따가지고 멘트를 따서 기사가 우리 사의 표명됐다 이제 그만두는 거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네. 기재부에서 아니다, 아무도 사표 수리가 안 됐다 이렇게 또 다시 입장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정 실장이 다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된 거 맞다, 난 안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항명성으로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럼 참모들이 왜 이러느냐?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친윤계하고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 대통령이 기각되는 것이 이 친윤계 쪽엔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탄핵이 기각되는 게요. 그럼 탄핵이 기각되기 위해서는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 첫 번째는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 이면으로 보면은 참모들 중에 사실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기류상으로 꽤 있었어요. 아, 실제로 그냥 그만두고 근데 싶은. 그렇게 그만두는 게 음. 모양상 좋지 않다라고 다들 판단을 했죠. 왜냐면 이제 대통령이 뭐 탄핵됐다라고 해서, 탄핵안이 의결됐다라고 해서 바로 그만두는 거는 여권 내에서 향후에 이제 정치 활동을 계속 할 텐데 모양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울고 싶은데 좀 뺨 때려준 격이 된 거죠. 어. 그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네. 사의를 표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당 내에서 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국민의힘 뭐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교안보 라인까지 일괄사직하는 거는 거의 협박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음. 일종의 압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진석 실장이 진짜로 안 나올지 안 나올지 출근을 할지 안 할지 요게 주목이 돼요. 일단은 정진석 실장과 다른 수석 비서관들은 우리는 다 사표 냈고 수리가 됐다 이런 입장인 거고 최대 행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수리 안 했다 이런 입장인 속에서 오늘 정진석 실장 출근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봐야겠네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류상으로 보면 안 할 것 아. 같습니다. 하하. 자,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를 한 그 국무회의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한바탕. 한바탕 난리가 나고 뭐 소리를 지르고 최대행이 울먹이고 뛰쳐나가고 또 그 사람을 달래러 누가 또 나가고 지금 뒷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대통령의 역대급 참모, 역대급 국무회의가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욕이 나오는 걸 좀 참고 싶은데요. 참고 욕하시면 안 있는데요. 됩니다. 예. 방송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국무회의에서도 뭐 여기에 이제 그때 뭐 비상계엄 때 참석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지만은 이 정도 결기가 있으면은 국무회의 비상계엄 때 좀 그렇게 열심히 나서서 다들 막아보시지. 지금 이 권한대행 아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고 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를 이렇게까지 막아서고 지금 생 난리를 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설명드렸지만 여야 합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11월 22일에 이미 이렇게 임명하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계엄 이후로 지금 합의가 없었다라고 지금 생떼를 쓰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리고 더 이제 황당한 거는 이 수석들 이상인데 이게 이제 사병이냐 이런 표현까지 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냐 그 수석들 수석 비서관들과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들 안보실장 등등 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윤석열을 위한 개인의 뭐 사병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본인들이 할 일을 해야죠. 지금 사의 표명을 한 건 게 총선 직후 참패한 다음에 전원 사의 표명했고요. 예. 계엄 직후에 사의 표명했고요. 지금 이번에 제일 황당한 거는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지금 사의 표명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기저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경제수석이었거든요. 네.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깔보는 것도 있습니다. 최상모 권한대행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 하기 전에는 경제수석이었고요. 네. 그때는 우리랑 비슷하거나 내 밑에 있었는데 어떻게 뭐 자기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권한대행 됐으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거를 네 맘대로 결정해. 그러다 보니까 예. 왜 월권하느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런 시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월권이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월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설사 월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위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작 안 나오려고 했으면은 계엄 직후에 안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히려 여당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권영세 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성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를테면은 네. 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추가 조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추가 계획 없다라고 이미 여당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최상목 흔들기를 해서는 득이 안 된다라는 이제 여당 내 분위기도 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자 이런 분위기 맞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떠날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누가 하더라고요. 이제 친윤계 뭐 관계자의 표현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963년생인 최상목 대행이 다음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결국 요 안에서 여권 내에서는 뭐 재집권도 쉽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커리어가 어려우니까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만도 좀 갖고 있는 그건 거예요. 이제 지금 최대행을 비판하는 사람들 네, 입에서 친윤계 나오는 쪽 얘기인 거죠. 얘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최대행은 이제 찐 관료 출신 아닙니까? 경제 관료 출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제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요것을 가장 앞에 두고 지금 선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 내가 민주당에 의해 탄핵을 당하면 그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차례가 되는데 이주호 부총리가 경제 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이 난관을 뚫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책임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고민도 있었다는 취재 맞습니다. 취재 그러니까 내용이 당의 있어요. 이익과는 좀 상관이 없이 그 지금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경제가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주류들이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잖아요. 네. 친윤계 주류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익이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대표 목소리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서는 의원들은 최상목 대행의 결정이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소위 난장판이 됐다는 국무회의에서 한 인사 거기에 참석했던 한 인사가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경제 마피아가 윤석열 정부를 팔아넘겼다. 이 정도로 격앙돼가지고 막 항의가 오가고 뭐 소리가 높아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인터뷰로 좀 더 전해 듣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4m 둔덕. 예, 항공기 참사에 지금 더 뒷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로컬라이저 여기에 충돌해가지고 더 피해가 컸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예, 되고 예. 있잖아요. 기존의 국토부가 이거는 뭐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7곳의 공항에 어떤 재질로 돼 있었는지 거리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예, 결국 이 얘기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런 점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